인생의 후반은 그동안 들인 습관으로 결정된다.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작품 속에서 이렇게 말했다. 젊은 시절 우연히 읽은 책 속의 말이 마음에 남아서 메모해 두었는데 나이가 들어보니 이 말이 새삼 와닿았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나름대로 좋은 습관을 만들고 지켜왔으면 좋겠지만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도 괜찮다. 이제부터 약간의 노력이나 마음먹기에 따라 좀 더 충실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숲으로 가는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읽어드리는 책 행복한 사람은 단순하게 삽니다. 저자 오키 사치코, 출판은 프롬북스입니다. 저자인 오키 사치코는 청소의 카리스마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청소를 무척 잘하는 분인가 봅니다. 이 책은 생활 지침서 같으면서도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집안일, 물건, 시간 관리 같은 생활의 팁을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불필요한 것들에 휘둘리지 말고 본질에 집중하라. 집안일을 단순하게 하고 물건을 단순하게 소유하며 시간을 단순하게 쓰고 관계와 마음까지 단순하게 다스릴 때 인생이 훨씬 가벼워진다고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사는 게 마음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정리하고 단순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은 늘 있는데 실제로는 물건 하나 버리기도 망설여집니다. 집안일을 단순하게, 심플하게 하고 싶은데 하다 보면 단순이 아니라 대충이 되죠.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단순한 삶은 완벽하게, 깔끔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균형을 찾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행복하고 단순한 삶의 숲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단순하게 살아간다. 일단 정리정돈부터. 집안일을 할 때는 그저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그 방법을 습관화하면 더욱 단단해져서 시간과 노력이 줄어들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다. 집안일이 단순해지면 본인을 위해 쓸 시간도 늘어나 인생에 여유가 생긴다. 단순한 집안일이란 버릇처럼 하거나 느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집안일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능숙한 정리정돈이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정리정돈을 잘하고 평소 가계 숫자에 강하며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노후에 빈곤해지지 않는다고 한다.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 생활은 그것만으로 인생의 절반을 달성한 것이다 라는 속담도 있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물건이 정돈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하는 시간도 절약된다. 그러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집안일을 마칠 수 있다. 항상 깨끗한 집에 신선하고 쾌적한 공기가 흐르면 사소하고 짜증이 날 일도 웃어 넘길 수 있다. 마음이 평온하고 풍요로우면 사물에 대한 욕구에서도 해방된다. 인생의 모든 것이 단순해지고 술술 잘 풀린다. 이제 정리정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작은 집안일은 매일 하기. 좋든 싫든 나이에 상관없이 집안일은 매일 해야 한다. 세수를 하거나 양치질을 하거나 식사를 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그렇다고 집안일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다. 더러운 부분을 잠깐 닦아내거나 쓰레기를 줍는 식으로 소소하게 손을 쓰는 일도 훌륭한 집안일이기 때문이다. 과학적으로 집안일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같은 24시간이라도 더 여유 있게 쓸 수 있다. 자유시간이 늘어나 좋아하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집안일은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습관이지만 전부는 아니다. 집안일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쾌적하게 보낼 시간을 늘리기 위한 수단이다. 예전에 나는 일주일에 3번씩 청소기를 돌렸지만 요즘은 체력과 오염도를 생각해 일주일에 1번만 사용하고 일주일에 1번 걸레로 바닥을 닦는다. 이것만 해도 집이 깨끗해지고 청소를 게으리하지 않았다는 안정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청소기를 돌릴 때의 육체 피로와 바닥의 오염 걱정에서 해방되어 몸과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나는 원래 집안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잘하든 못하든 일단 다양한 방법으로 해보았다. 그러면서 실수도 자주 저질렀다. 그러는 동안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며 집안일에 필요한 지혜를 차곡차곡 모아두었다. 지금은 그 습관을 남은 인생에서도 활용해 집안일 이외의 자유로운 시간을 누리고 풍요롭고 건강한 나날을 보내고 싶다. 앞으로 정리정돈에 도전한다고 해도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된다. 어깨에 힘을 빼자. 집안일을 싫어하는 사람이나 특히 고령자는 정리의 달인, 청소의 달인이 되겠다거나 완벽주의를 내세울 필요가 없다. 자신에게 맞는 능숙한 방식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적당히 깨끗하다면 더러움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도 중요하다. 집안일을 단순하게 하는 습관. 생각하고 나서 움직인다. 매일 가사 노동을 할 때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머릿속으로 생각한 뒤에 몸을 움직인다. 다만 생각이 지나치게 많아서 몸이 따라가지 못하는 일만큼은 피하자. 귀찮다고 집안일을 대충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할지 생각하기 전에 버릇처럼 몸이 움직이는 것이라서 노력도 체력도 시간도 낭비하게 된다. 물을 끓이고 나서는 재빨리 주전자를 닦아둔다. 주방 싱크대나 조리대는 더러워지면 바로 닦는다. 어째서 이렇게 닦는 동작이 중요할까 생각해보자. 단 수십 초의 가사 노동 덕분에 주전자는 항상 깨끗하고 굳이 얼룩을 제거하기 위한 청소나 손질도 필요 없다. 열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얼룩도 쉽게 제거된다. 이 수십 초의 동작만으로 시간과 노력이 절약된다. 이런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들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익숙해질 때까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시간이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나 과학적인 집안일은 한번 익숙해지면 몇 시간이나 절약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 오늘부터 생각하고 난 뒤에 움직이자. 이 습관은 약간의 두뇌 트레이닝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면 어렵지 않다. 머지않아 짧은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집안일에 헛되이 쏟았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자신의 동작을 의식해 본다. 나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일과 집안일의 양립에 고민하며 여러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효율적으로 거침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자신의 움직임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단 습관화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생각이 없는 기계적인 움직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의식해 놓은 자신의 행동이 머릿속의 로봇처럼 입력되어 있다. 집안일을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해내려면 자신의 평소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밥을 먹고 난 뒤에 식기를 정리할 때를 생각해 보자. 식탁과 부엌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고 있을까? 이럴 때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솜씨는 매우 참고가 된다. 그들은 양손을 사용해 식탁의 식기를 한 번에 치운다. 목적을 위해 양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의식하고 그것을 습관화하고 있다. 그렇게 몇 번씩 같은 일을 반복하는 동안 양손이 항상 서로 협력하면서 기능하는 움직임이 습관이 된다. 일상생활에서도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평소 못 보고 지나친 먼지를 털거나 닦을 수 있다. 오른손으로 이를 닦고 있을 때 왼손으로 거울을 닦거나 세면대의 더러운 부분을 닦을 수도 있다. 한 번의 동작으로 다양한 작업을 한다. 이렇게 일석이조의 마음으로 일을 처리해 보자. 단순한 동작으로 작업을 어떻게 끝내면 좋을지 지혜를 발휘해 보자. 그러면 시간도 노력도 들이지 않고 집안일이 단순화된다. 효율적인 성과와 더불어 깨끗해진다는 성취감도 느끼게 해준다. 나는 택배를 열어보면서 반드시 상자나 포장지를 접어서 바로 지우거나 저장할 수 있는 상태로 해둔다. 상자를 열어보면서 처분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한다. 빨리 움직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진행하는 작업은 출발에서 도착까지 모든 것이 원활하고 확실하게 흘러가도록 의식한다. 오른손잡이인 사람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왼손잡이인 사람은 그 반대의 동작이 낭비 없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연구도 있다고 한다. 오른손잡이인 나는 자전거를 왼손에서 타야 동작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참고로 이것은 어떤 실험을 통해서도 증명되었다고 한다.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곳에 물건을 놓는다. 오랫동안 집안일을 하면서 단순하면서도 마음 편히 집안일을 할 수 있는 규칙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아무리 기운이 넘치는 사람이라도 무슨 일이든 질질 끌면서 하면 이동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친다. 하물며 나이가 들면 움직임도 둔해지고 뭔가에 걸려 넘어질 위험도 있다. 가사 도구는 바로 꺼내 쓸 수 있도록 사용하는 장소에 수납한다. 우리 집에서는 자주 쓰는 가위 등의 도구는 여러 곳에 서랍에 넣어두고 언제든 그 자리에서 필요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두었다. 현관 서랍, 주방, 침실, 물론 서재에도 비치했다. 휴지통도 방마다 있으면 편리하다. 손톱깎이나 머리빗 등 개인이 사용하는 물건은 침대 옆이나 세면대 등 자신이 사용하는 장소에 두면 바로 꺼내 쓸 수 있다. 작은 휴지통도 방마다 있으면 바닥에 쓰레기가 흐트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2장. 단순하게 소유한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한다. 단순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라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집에서 살든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한다. 청소하기 쉽고 필요한 물건이 제자리에 있으면 마음 편하게 쾌적한 나날을 보낼 수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정리정돈된 환경은 단순한 생활의 필수다. 나이가 들면 청소하기가 힘들어서 더 작은 집으로 옮기고 싶거나 수납할 장소가 없어서 더 넓은 집으로 옮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 전에 적어도 지금 사는 집을 정리정돈해야 한다. 안이하게 살 곳을 찾는 것은 집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소유되는 처지가 된다. 주거와 물건은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당히 관리할 수 있으면 자신이 지배하고 있다고 실감하게 되어 생활이 편해진다. 난잡한 물건들에 둘러싸인 생활은 몸과 마음에 악영향을 미친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모든 것은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만약 난잡한 물건들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든 하고 싶은데 의욕이 나지 않고 우울한 기분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너무 많은 것들이 집안의 공간을 차지하면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새로운 무언가를 생각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려는 여러분의 의욕 에너지를 방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정리정돈하는 습관으로 집도 사람도 건강하게. 정리정돈된 집안에 있으면 마음이 안정된다. 물건이 어지러이 흩어져 있어서
쉽게 찾지 못해 짜증이 날 일도 없고 계획 없이 집안일을 해서 도구나 재료가 부족해 초조할 일도 없으며 쓸데없고 비효율적인 움직임으로 피곤할 일도 별로 없기 때문이다. 물건이 많으면 구석구석 청소가 되지 않고 먼지가 쌓여 비위상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집이 된다. 필요한 것을 바로 손에 넣을 수 있고 항상 구석까지 손길이 미치는 깨끗하고 질서 정연한 생활은 성취감과 행복감을 주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된다. 우선 자기 주변 정리부터. 한 조사에 따르면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제외하곤 누구나 평균 10,000개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세상의 물건과 정보가 범람해 자신의 관리 능력 이상으로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한 지인이 완벽한 정리정돈에 관한 책을 읽고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필요 없는 것을 모두 처분했더니 후회와 허전함으로 우울증이 찾아왔다고 한다. 병원이나 호텔처럼 필요한 것만 두고 있는 공간은 너무 기능적이라서 장시간 있으면 마음이 허전해진다. 우리 집은 어느 쪽인지 따져보자면 가구나 물건이 많은 편이다. 청소하기 쉽고 자신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의 물건들이 정리정돈되어 있다면 완벽하게 정돈된 기능적인 집보다 적당히 있는 편이 마음의 안정과 안심을 줄 것 같다. 밖에서 아무리 피곤해도 집에서 내 마음에 드는 것에 둘러싸여 있으면 행복한 기분이 드는 법이다. 물건을 줄이면 줄일수록 생활이 단순해질 것 같지만 그것도 적당히 해야 한다. 각자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물건 정리는 한 번에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본인의 마음과 상담하면서 계속 단순화하는 것이 최선이다.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곧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각 방의 역할을 정한다. 집은 거주하는 사람의 인생 그 자체다. 좁든 넓든 상관없이 지금 자기 삶의 방식, 생활 방식, 정신 상태까지 반영되어 있다. 게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의 냄새와 공기, 오염의 빈도와 정도까지 사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내가 막 청소회사를 설립했을 무렵 이사를 나가서 사람이 없는 아파트를 청소했는데 과거에 거주했던 사람의 생활 흔적을 보면 대략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상상할 수 있다. 흡연하는 사람이 살던 집은 벽이 담배진으로 누렇게 얼룩져 있고 요리를 좋아하지만 청소는 싫어하는 사람의 집은 레인지나 환풍기 주변에 기름때가 끈적끈적 달라붙어 있다. 높이 나는 새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라고 했다. 제대로 생활한 사람의 집은 사람이 떠난 후에도 깨끗하고 상쾌한 느낌을 준다. 자신이 사는 장소나 방을 확인해보자. 자신의 생활 방식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과학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집안 전체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에서 시작한다. 물건을 버리거나 정리하는 것이 서툰 사람이야말로 우선 해야 할 일이 있다. 지금 사는 집의 각 방과 장소의 역할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바닥에는 물건을 늘어놓지 않는다. 독일에는 바닥에 물건이 있으면 돈이 모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은행이나 슈퍼 등은 물론 일반 가정집 바닥에도 신경 쓴다.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건이 넘쳐나는 집은 늘 경제 상태에 문제가 있다.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하고 합리적이며 과학적이라서 납득할 것이다. 바닥에 물건이 있으면 넘어져서 다치기 쉬우므로 위험하고 쓸데없는 의료비가 든다. 바닥에 물건이 흩어져 있으면 물건을 피하거나 옮기는 데에 수고와 시간이 들어간다. 그러면 청소하기 귀찮아져서 집안 곳곳에 손길이 미치지 않게 되고 먼지가 쌓여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젊은 시절에 살던 작은 아파트에는 가구와 생활용품이 바닥을 점령했었다. 걸을 때는 가구를 피하기 위해 개처럼 옆걸음질을 하면서 생활했다.
집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는 생활은 답답했고 마음까지 좁아진 느낌이라서 집 안에서는 긍정적으로 새로운 무언가를 하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았다. 그러고 보면 넓은 바닥은 풍요로움의 상징인 듯하다. 은행이나 슈퍼마켓의 바닥이 넓은 것은 그 때문일까? 바닥과 마찬가지로 책상이나 테이블 위도 가급적 물건을 두지 말고 넓은 공간을 유지하자. 미국의 한 종교 신도들은 물건을 바닥에 두지 않고 모든 것을 벽에 매단다고 한다. 빗자루도 옷도 신발과 의자까지. 우리도 옛날에는 빗자루를 벽에 매달아 수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손에 쉽게 잡히고 빗자루 끝이 아래로 향하므로 오래 사용할 수 있으며 관리하기도 쉽다.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래 머무는 손님에게 슬슬 돌아가라는 표시로 빗자루를 벽에 기대어 세우는 습관이 있는 지역도 있다. 부엌은 다양한 도구와 식기를 자주 넣고 꺼내는 곳으로 요리 횟수와 관계없이 더러워지기 쉬운 장소다. 게다가 기름, 물 등의 오염이 복잡하게 모여 있어서 부지런하고 과학적으로 손을 써야 한다. 쾌적하고 피곤하지 않게 부엌 일을 하려면 필요 없는 것은 처분하고 항상 정리정돈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다. 사용하지 않는 식기나 조리도구,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이 주방일의 원활한 흐름에 방해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보자. 받침이 없어진 커피잔이나 깨진 식기 등은 버리도록 하자. 어떻게 해도 버리기 어렵다면 소품함이나 꽃병 등으로 재사용할 수도 있다. 사용 횟수가 적은 고기용 불판, 베이킹을 하거나 오븐 요리를 할 때 사용하는 큰 접시 등은 평상시 작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선반 안쪽에 넣는다. 베이킹 도구처럼 용도에 맞는 도구는 한 대 모아두면 한 번의 동작으로 몽땅 꺼낼 수 있다. 부엌이나 식탁에서 사용하는 기호품과 조미료 등은 용도에 따라 정리해 두자. 아침 식사용 잼이나 꿀은 예쁜 바구니에 담아두었다가 식탁에 그대로 옮길 수 있도록 한다. 커피, 홍차, 녹차 등은 한 번에 서랍에 넣어 바로 꺼내기 쉽게 한다. 부엌은 크게 나누어 싱크대, 레인지 주변, 조리대, 그리고 냉장고가 있다. 이 장소를 오갔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주변에 방해물을 두지 않도록 한다. (3장) 단순하게 사용한다. 시간 사용법. 시간은 금이다 라는 말도 있듯이 시간과 돈은 굉장히 비슷하다. 시간도 돈도 현실이고 둘 다 무엇에 어떻게 사용할지 생각해야 한다. 한정된 자신의 시간과 돈을 어떻게 잘 꾸려나가는지에 따라 자신의 삶이 크게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행동을 단순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면 시간과 돈의 흐름이 원활해져서 쾌적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을 능숙하게 사용한다. 시간 활용에 능숙한 사람은 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알고 끊임없이 우선순위를 생각해 행동한다. 지금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라고 해도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동안에 점점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것이다. 번뜩 떠오른 생각을 빠르게 실행에 옮겨도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며 효율적인 시간 사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물론 가끔은 충동적인 행동이 의외로 좋은 결과를 만들 때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드물고 대개 시간 낭비로 끝날 때가 많다. 하루의 행동 목표는 최대 2가지로 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 그 목표에 자기 의욕의 에너지를 집중시킨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어중간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다 할 수 있다고 욕심을 내거나 포기하지 못하고 끌어안고 있으면 결국은 아무것도 해내지 못한다. 하루는 24시간밖에 없다.
제한된 시간 내에 잠을 자고 집안일을 하고 일을 하고 가족을 보살피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 아무리 바빠도 짧은 시간이라도 자신의 자유로운 시간을 소중히 해야 한다. 그래서 해야 하는 순서대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현실의 사소한 일은 금방 해결하는 습관을 들이자. 당장 해결해야 할 중대 사건이라면 다른 이야기이지만 방에서 먼지를 발견하는 정도라면 우선 그것만 깨끗이 한다. 절대 청소기를 꺼내서 집안을 깨끗이 하려고 하지 말자. 시간이 있을 때 하면 되는 일, 예정이 없는 일까지 신경 쓰려고 하면 체력도 귀중한 시간도 쓸데없이 소비하게 된다. 이런 시간에 대한 의식이나 습관은 집안일 이외에서도 마찬가지다. 계획은 일주일 단위로. 회의, 모임, 파티 등의 일정은 제외하고 하고 싶은 일이나 할 일의 계획은 일주일 단위로 생각한다. 인생에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줄줄이 일어난다. 그날 해야 할 일을 리스트로 작성해 놓았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면 몇 가지 처리 못한 일들이 남는다. 애써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관리했는데 하려고 했다가 못한 일이 계속 쌓이면 마음까지 무겁고 우울해진다. 고지식한 사람은 본인이 한심하다고 생각해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다.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은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세운다.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매기고 오늘은 이것과 이것을 하겠다고 정한다. 예컨대 나는 금요일에 이른 아침에 청소기를 돌리는데 만약 일 때문에 집을 비워야 한다면 다른 날이나 다음 주로 일정을 돌린다. 못한 일을 후회하기보다 해낸 일을 기뻐하도록 하자. 일정이 없는 빈 시간을 만든다. 수첩에 스케줄이 꽉 채워져 있어야 안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빼곡히 일정을 넣고 매일 바쁘게 살아가는 것은 젊고 건강할 때는 좋지만 나이가 들어 체력과 기력이 따라가지 못하면 갑자기 상실감에 사로잡혀 자신감이 없어져 더욱 노쇠하게 된다. 60대 지인은 바쁘게 돌아가던 일을 그만두고 갑자기 스케줄표가 공백이 되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침울해하더니 결국 경도 치매라는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다. 인생에는 어떤 일이든 극단적이 아니라 완만한 커브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일주일 중에 시간을 정해 그날은 프리타임으로 비워두자. 그러면 몸이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기거나 물건을 정리하거나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일정을 변경하지 않고도 여유롭게 자신을 위한 시간을 낼 수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일로 예정을 취소할 수밖에 없을 때 이 방법을 사용하면 죄책감 없이 마음의 여유를 갖고 지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후로 스케줄에 반드시 공백을 넣어 한숨 돌리는 시간을 만든다. 본인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남이 아닌 내가 스스로 관리하기 때문에 의욕과 기운을 북돋아 준다. 그러면 평소 생활이 원활하게 흘러가는 데에 큰 힘이 된다. 예스맨이 되지 않는다. 사실은 노라고 말하고 싶은데 예스라고 말해서 이를 떠맡는 바람에 정작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뒤로 미룬 경험이 있지 않은가? 어떤 사람에게 부탁이 집중되는 것은 그 사람이 상당한 능력자이거나 우유부단하거나 둘 중 하나다. 내 경험상 다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딱 잘라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부탁하기가 어렵다. 다만 명확하게 거절하는 것은 아무리 자기 주장이 확실하더라도 상대에 따라 어려울 수 있다. 자칫 불편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수도 있어 인간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그래도 노라고 말하지 못해 자신의 시간이 부족해지는 일은 피해야 한다. 본인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중요한 상대에게 나쁜 인상을 주지 않고 거절하는 방법은 익혀두어야 한다. 바로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않는다. 생각을 해보겠다고 한 뒤
나중에 생각해보니 역시 힘들 것 같다라고 시간을 두고 거절한다. 상대에게 일단 진지하게 생각했다는 인상을 준다. 먼저 제의를 긍정한 뒤에 거절한다. 좋은 말씀이지만 지금은 잡다한 일에서 손을 뗄 수 없고 능력이 없어서 죄송하다는 식으로 말한다. 본인의 탓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내 경험상 잡다한 일의 내용까지 물어보는 사람은 전무했기 때문에 자세히 말할 필요도 없다. 4장. 단순하게 단다. 건강한 생활에 유의한다. 몇 살이 되어도 건강하게 자립하는 생활을 하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의 소원이다. 건강이란 단지 병이 없다는 것만이 아니라 체력이 있고 기분과 컨디션이 조절되는 상태를 말한다. 나이에 맞게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자기답게 자립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기본이다. 건강만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나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얻기 위해 건강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식사를 즐긴다. 식사는 양이 아니라 질을 챙기도록 한다. 뭐니 해도 먹는 것이야말로 몸과 마음에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몸에 좋다고 해서 채소 위주의 식생활을 계속했더니 기운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담당 의사의 조언으로 일주일에 한 번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었더니 금세 혈색이 좋아지고 기운을 되찾았다고 한다. 저칼로리 저단백질은 식단이 불균형해서 반드시 몸에 좋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식욕이 줄어드는 고령자에게는 달걀이나 육류 등의 동물성 단백질도 적당히 필요하다.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좋다고 하는 영양 정보에 휘둘리지 말고 몇 살이 되더라도 채소나 단백질을 중심으로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식의 재료는 호불호에 따라 선택하지 말고 다양한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궁리해야 한다. 어떤 연구에서는 식사는 신체만이 아니라 정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때 몸과 마음에 좋은 영향을 주는 음식을 알아두면 편리하다. 내가 신경 써서 먹는 식재료를 소개해 보겠다. 출출할 때는 우유를 마시거나 견과류를 먹어서 뇌에 좋은 단백질을 보충한다. 오렌지 주스나 바나나는 피곤할 때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 특히 아침에 효과적이다. 건강식이라고 하는 콩류와 두부는 샐러드로 만들어 야식으로 먹는다. 면역력을 올려주는 마늘은 집에 항상 준비해 두었다가 파스타, 볶음 요리, 수프 등에 넣는다. 최근에는 친구가 가르쳐준 흑마늘에 빠져 있다. 잼처럼 달콤해서 빵과 곁들여 먹는다. 친구는 만드는 데에 손이 많이 간다고 했는데 나는 껍질째 오븐에 구워 먹는 방식으로 쉽게 만들고 있다. 혈류를 좋게 하는 레드와인은 치즈나 아몬드를 곁들여 한 잔 정도 마신다. 잠들기 1시간 전이 가장 좋다. 몸에 좋은 식재료라도 실증이 나면 먹고 싶을 때까지 며칠간 쉰다. 제철 채소는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먹는다. 참고로 우리 집의 상비 건강식품은 무염 땅콩, 우유, 두유, 블루베리, 매실 장아찌, 아보카도, 키위나 사과 등의 제철 과일, 말린 표고버섯, 초콜릿, 마시멜로 등이 있다. 이런 식품들은 떨어지지 않게 늘 보충한다. 그 외에 제철 채소, 고기나 생선, 해조류 등을 저칼로리와 고칼로리의 균형을 생각하면서 몸에 받아들이려고 한다. 가끔은 파크 하얏트 호텔의 애플파이가 먹고 싶을 때도 있다. 그럴 때는 고칼로리라고 참지 않고 생크림을 듬뿍 곁들여 먹으면서 몸도 마음도 기쁘게 한다. 나이가 들면 먹고 싶은 것을 참지 않는다. 아무리 건강에 신경을 써도 사람의 생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살아있는 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 그래서 가급적 칼로리나 영양의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신경 쓴다. 이것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인의 지혜다. 부지런히 식재료를 사러 나간다. 나는 아무리 바빠도 반드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식재료를 사러 나간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부지런히 식재료를 사러 나가는 것은 가게와 물건을 선택하고 돈을 넣고 빼는 과정에서 두뇌 트레이닝도 된다. 게다가 요즘 물가를 알 수 있고 채소 등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실감할 수 있다. 사시사철 매장에 진열된 식재료, 블루베리, 복숭아와 배, 유자 등 제철 과일과 채소를 만나면 계절을 실감할 수 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채소와 과일을 1년 내내 구할 수 있어 계절감이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그래도 부지런히 사러 나가면 제철 채소와 과일이 눈에 들어온다. 오이와 가지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해 매장에 수북히 진열되면 여름 채소의 계절이 시작된 것이다. 생선도 처음에는 초여름에 잡히는 가다랑어, 근해에서 잡히는 고등어와 꽁치 등 아직 제철인 것이 있다. 제철 채소와 과일, 생선은 영양이 풍부하다. 계절을 느끼게 해주는 식재료는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해준다. 나는 백화점 지하에서 제철 채소와 과일, 생선 등을 보면서 어떻게 요리를 해 먹을지 여러모로 상상하는 것을 좋아한다. 물론 자주 나가서 제철 식재료를 놓치지 않고 봄이 가까이 왔구나, 곧 가을이 오는구나 라는 식으로 항상 제철을 느끼며 살려고 한다. 뼈까지 먹는 습관. 나는 가끔 바닷가집에서 바닷바람을 느끼며 현지에서 잡은 싸고 신선한 생선 산매경에 빠져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귀경길에는 근처 어부가 운영하는 생선가게에서 말린 정갱이를 산다. 갈고등어를 보다 근해에서 잡은 작은 정갱이를 고르고 있으니 낯익은 주인이 나에게 생선에 대해 잘 안다면서 웃음을 보였다. 현지인들은 작은 정갱이를 통째로 숯불에 구워 뼈까지 다 먹는다고 한다. 현지 바닷가 축제에서 먹었던 작은 정갱이 숯불구이 맛을 잊을 수 없어서 정갱이는 무조건 생선으로 잘게 썰어 먹거나 말린 것을 숯불에 구워서 먹는다. 도시에서는 숯불 요리가 어렵기 때문에 오븐에 잘 구워서 뼈까지 바삭바삭하게 만들어 먹는다. 통째로 먹을 수 있는 작은 물고기는 칼슘이 풍부하고 미네랄과 비타민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뱅어나 멸치도 자주 먹는데 어부에게 배운 바삭바삭한 작은 정갱이 구이도 식생활에 추가되었다. 말린 정갱이를 바싹 구워 먹는 것은 조리 방법도 단순하게 굽기만 하면 되므로 번거롭지 않다. 최근에는 고향 친구들이 넉넉히 보내준 뱅어로 뱅어 산초를 만들려고 하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기성품보다 설탕과 간장을 적게 넣어 싱겁게 하고 산초를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된다. 글을 쓰거나 책을 읽다가 시간이 날 때 만들어 놓으면 와인과 함께 먹거나 밥과 함께 먹을 수 있어 식탁에 활기가 돈다. 생선뿐 아니라 채소나 과일 등 버리는 부분 없이 식재료를 다 먹는 전체식이라는 방법도 여러 가지 찾아보면 식생활이 풍부해지고 인생이 즐거워진다. 오늘의 책은 여기서 덮겠습니다. 정리한다는 건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가볍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고 조금씩 나에게 균형을 찾아가는 것, 그게 단순하게 산다는 뜻이겠죠. 오늘 하루도 불필요한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조금 더 단순하게, 조금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숲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